여러분, 좀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? 요즘 할리우드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. 네, 이 좀비는 원래 B급 영화의 단골 소재로 다뤄져 왔는데요. 최근에는 액션 블록버스터에까지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최강의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 좀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도 어릴 때 그 만듦새가 조악했던 그 B급 좀비 영화 종종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먼저 좀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좀비라는 말은 살아있는 시체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워킹 데드 뭐 이런 말도 쓰이는데요. 네.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서인도 제도의 그 부두교에서 유래가 됐다. 이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. 대중문화 속에서 좀비가 사실상 최초로 등장한 것은 조지 로메로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1968년작입니다. 예.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,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. 예. 예. 이 작품에서 이제 조지 로메로 감독은 부두교의 좀비의 흡혈귀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좀비 캐릭터의 전형을 만들어냈죠. 물리면 좀비가 됩니다. 예. 조지 로메로의 또 다른 작품이죠. 1978년작 시체들의 새벽에서부터 이 좀비라는 말이 정착이 됐습니다. 예. 영화 속에서 이 좀비는 여러 가지 공포의 근원을 상징하는데요.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고요. 또는 그 소수자에 대한 그 주류 사회의 어떤 억압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, 예.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그 군중이나 대중 의미하기도 하고요. 또는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 좀비는 처음에는 이제 B급 호러 영화의 단골 소재로 활용이 돼 왔는데, 예. 최근에는 이제 할리우드가 이 좀비 캐릭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뭐 SF라든가 액션 블록버스터라든가 이런 영화들의 인기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네. 그 액션 블록버스터 소재로 활용된 어떤 대표적인 사례,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? 네, 대표적으로는 일단 그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영화죠. 레지던트 이블 네.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. 유전자 연구소에서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고 그 연구소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이 모두 이제 좀비로 변하고 말죠. 예.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막기 위한 싸움에 이제 주인공인 이제 앨리스가 이 연구소에 투입이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이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작품은 그 앨리스라고 하는 여전사의 상당히 그 아크로바틱한 그런 액션을 더욱 호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비라는 캐릭터를 동원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예. 뭐 그렇다면은 그 윌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나는 전설이다도 좀비 영화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좀비들이 많이 나오죠. 그 지난 2007년에 개봉했던 그 나는 전설이다. 또 역시 좀비 캐릭터를 주류 영화의 소재로 삼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이제 밤에만 활동하는 변종 인류가 되죠. 예. 이 변종 인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제 좀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상황에서 혼자만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로버트 레빌, 윌 스미스가 맡은 이 주인공이 뉴욕의 텅 빈 거리에서 홀로 이제 살아가면서 다른 생존자들을 끊임없이 찾는 가운데 자신을 공격해오는 이 좀비 무리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흥미진진한 액션 영화적인 호흡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은 또 좀비와 인간의 사랑을 다룬 또 영화도 네.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지난 봄에 개봉한 영화죠. 원 바디스라고 예.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인간 소녀와 사랑에 빠진 좀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기둥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이름도 나이도 뭐 자신이 누구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알이라고 하는 좀비가 주인공인데요. 예. 이 폐허가 된 공항에서 다른 좀비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알이 우연히 아름다운 소녀 줄리를 만나게 되죠. 예. 이때부터 이제 차갑게 식어 있던 알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. 이 알이라고 하는 좀비는 이제 줄리를 해치려는 다른 좀비들 사이에서 그녀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고, 또 줄리도 좀비를 죽이려는 인간들로부터 또 알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예. 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이제 뱀파이어와 인간 소녀와의 사랑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죠. 근데 이 영화는 뱀파이어 대신 그 자리에 딱 좀비를 집어넣어서 여성들에게 일종의 그 만족감을, 대리 만족감을 주는 판타지 멜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예. 그 인간을 공격하던 좀비가 사랑에 빠진다. 참 독특한 설정인 것 같은데요. 네네. 네, 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월드워 G에도 좀비들이 나오죠. 네, 어떤 좀비들이 영화입니까? 이제 나옵니다. 근데,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좀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엄청나게 예. 많이 나옵니다. 예. 예. 그 맥스 브루스의 밀리언셀러입니다. 세계대전 Z가 원작이죠. 예. 발음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. 네. 원작 판권을 그 브래드 피트가 샀었어요.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의 제작자 또 주연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.
의문의 항공기 습격 사건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펼치게 되고 도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군인 출신으로 전시 경험이 풍부한 전 유엔 소속 조사관 제리가 브래드 피트가 맡은 역할인데 예.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가족들과 탈출을 하는데 성공하고요. 인류 최대의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죠. 월드워 G는 가장 그 기존의 좀비 캐릭터를 액션 블록버스터의 틀로 담아내면서 거대한 규모의 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데요. 예. 특히 그 엑스트라들로만 촬영됐다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 광장과 예루살렘 장면에서 좀비 떼들이 막 몰려오는 그 장면 아주 갱리입니다. 예. 원래 그 좀비 캐릭터가 지닌 공포 영화적인 쾌감도 같이 녹여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제리의 가족이 이제 좀비 떼들의 추격을 피해서 가까스로 옥상 헬기에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또 좀비의 시선을 피해서 연구소 내부로 침입하는 장면 이런 부분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박진감과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영화 전반에 이제 가족 코드를 드라마의 예. 축으로 깔아놨죠. 마치 그 2012 같은 작품처럼요. 그래서 관객들의 정서적인 몰입 역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이 작품 월드워 G는 여러 면에서 지금 현재 소재 고갈에 시달리는 할리우드가 새로운 어떤 소재 영역으로 찾아낸 그 좀비 이것들을 자신들만의 어떤 규모의 미학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하지만 그 기존에 가졌던 그 좀비들이 상징했던 바,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은유라든가 이러한 좀 메시지는 블록버스터의 논리에 가려져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예. 부분이 좀비 영화를 많이 좋아했던 그런 매니아들에게는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그래도 헐리우드가 참 좀비를 소재로 택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소재가 없다는 얘기도 예,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